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 원래는 지난번에 제가 찍어놓은 산시리 콘도 영상을 방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형태의 투자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방영하기로 했던 콘도 영상은 판매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콘도이기 때문에 건설사 홍보용이라는 의미 이외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주말에 굉장히 바빠서 영상을 만들기 힘든 때가 있겠죠. 그때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에게도 이상한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있는 투자회사라고 하면서 태국 콘도나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을 시장 조사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도 있었고요. 콘도를 사서 지분을 판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에어비앤비 운영이나 엘리트 비자 문제에 관한 상담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왜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간단한 엘리트 비자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2020년 12월에 결정이 나서 실행되었죠. 원래는 영주권을 주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줄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 내용이 바뀌어서 간단하게 엘리트 플렉시블 1 비자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올해까지죠. 12월 31일까지 실행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회사의 콘도 1000만 바트를 사면, 여기서 같은 회사라는 건 한 건설사로만 콘도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바트를 산 사람한테 5년짜리, 그것도 양도가 불가능한 비자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에 당시에 들어갔던 유명한 회사는 산시리와 아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사시리, 포시즌스, 레이먼드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시리와 아난다가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기간을 보시면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언급한 회사들 중에 이 제도를 홍보하는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즉, 이 제도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게 된 거죠. 당시에 산시리와 아난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컴플리션된 콘도 중에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떨이가 될 수가 없죠, 이 회사들은. 그래서 지금도 신규 분양이 거의 나오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분양이 넘치게 됐는지는 너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중국인이나 홍콩 사람들처럼 해외에 거주하기 위해 비자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포시즌스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덤으로 하나 받아가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는 정도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나 AP나 오리진 등은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산시리, 아난다, 레이먼드랜드가 아니더라도 AP나 MQDC, LH 이런 콘도 사시면,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저런 싸구려 엘리트 비자보다요 더 좋은 엘리트 비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콘도 가격에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2년간 임대료 7%를 개런티한다는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속에 지나가면 보이는 콘도 있습니다. 그 2년간 7%는 공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가격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즉, 해당 제도가 별 효용성이 없는 것과 별개로 해당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사나 단일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절대 그것을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에 알려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가격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가격이 합당한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폐차부리 같은 곳에 스퀘어미터당 30만 바트나 하는 콘도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표를 매길 때 저 비자 가격을 다 넣어서 가격표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저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이 가격이 합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 비자를 주고 안 주고는 콘도를 투자할 때 아무런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 기간이 남았음에도 아무도 광고 안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는 콘도는 좀 오래돼서 에어비앤비 관광객을 차단하는 보안 자체가 조금 느슨합니다. 좀 오래될수록 느슨하죠. 그래서 최근에 에어비앤비들 보면요, 좀 오래된 콘도, 저층 콘도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보안이 좀 느슨하고요, 단속이 좀 느슨한 곳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사는 콘도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없던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즉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듯이 지금 에어비앤비가 되는 콘도들은 대부분 좋지도 않은 콘도들이고요, 딱히 금전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지내는 게 되는 겁니다. 즉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들키면 빌린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태국은 에어비앤비든 뭐든 한 달 미만 사용은 불법입니다. 한 달 이상을 계약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관리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태국의 콘도를 여러 채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리겠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에 기본이 없으신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 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내 콘도를 임대받아서 에어비앤비 돌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법인데 그런 전대를 누가 허가를 합니까? 당장 제가 관리하는 콘도들도 전부 새 콘도들이라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임대를 받을 때도 임차인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전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걸리시면요, 엄청난 손해배상과 벌금은 물론이거니와 잘못해서 그 손해배상할 돈이라도 없으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대부분 콘도를 투자하신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돌리지 않을까요? 당장 어떤 사람이 투자자를 모아서 내가 에어비앤비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콘도를 한 채씩 사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 콘도가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그냥 사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라는 것 자체가 사진빨이라서 인테리어 비용부터 더 들어갈 텐데 모르는 관광객이 들락날락 거리면 한국에서도 임대 놓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탈수록 집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면 결국 가면 갈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앞에 언급했듯이 정상적인 임대를 받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나 프랑스인 여자가 한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2만 바짜리 이하라고 치면요 주재원일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주재원이라도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애도 문제라고. 얘네들은 집에 주말마다 사람들 불러서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면요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누군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러면 그 높은 수수료에 관리 비용에 향후 수리 비용에 팔 때도 재인테리어 비용 더 들어갈 텐데 이익이 아니라 그냥 손해볼 확률이 지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군가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자, 연결해서 어떤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좌별로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금만큼 수익을 준다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많이 들어본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주 멍청한 분이 아니시면 투자를 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딱 봐도 거의 폰지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은 유사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국에
오래 살았는데 하는 사람을 하나 넣고요. 투자사라는 회사가 태국 부동산을 매입해서 에어비앤비나 임대를 놓아 수입을 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신 분, 그런데 자금은 작으신 분들이 이런 데 많이 쏘가 넘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운운했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처를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그냥 임대를 놓아서 몇 퍼센트 1년에 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먼저 사업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 부분이 손해를 나는 부분들을 메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공실 개념을 생각하면 당장 빌딩 한두 채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줄인 펀드의 경우에도 항상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직접 투자보다 위험성을 줄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항상 일정한 수익을 준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루나 테라의 개념에 투자하는 것만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메커니즘만 이해를 했어도 루나가 테라의 손실을 거의 항상 20% 가까이 메워나간 것 자체가 허황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한심한 점은 뭔가 하면요. 내려갈 때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요. 법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해 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고요. 다시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시면요.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그 투자사에서 발행한 것이라는 지분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지분이 태국에 있는 부동산이 실질적 지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태국 법인의 지분을 구성하는 구조상 여러분들에게 지분을 1%씩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지만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결국 그 투자사에서 발행한 지분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투자사의 지분을 나눠지거나 다른 형태의 지분을 문서화해서 주는 것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간단하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있죠. 아주 유명하고 큰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에서 판매하는 리츠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태국에 이런 리츠에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상품은 차고 넘칩니다. 당장 CBRE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부동산 회사만 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도 확정하지 못하는 수익률을 보장을 한다라고 합시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상식적인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국에서 얼마 살았는데 아무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국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20년을 살았든지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집 몇 채 사봤냐고. 여러분들 그런 걸로 투자를 항상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라는 것은 있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투자자가 지는 겁니다.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러한 권유를 받으신 분이 있거나 이러한 투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